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좀 조정 받았죠. 코스닥 증시가 조금 세게, 세게랄까 이제 1.6%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세게 받았죠.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인버스 ETF가 좀 상장하면서 투심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어떤 조정 성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주도주들도 한번 점검해보고 글로벌 증시는 그렇게까지 뭐 움직임이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증시의 어떤 흐름보다는 한국 증시 내에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 조정, 속도 조절의 어떤 성격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9% 약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8.9조,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죠. 640 종목 하락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234 종목. 코스닥이 상당히 좀 상당히라 1.5%, 1.6% 정도 빠졌는데요. 거래대금이 13조니까 적지 않게 거래대금은 좀 나왔고요. 900포인트 약간 하회하는 흐름 보여졌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이니까 꽤나 좀 빠졌고요. 양시장 모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2,900억, 1,400억 각각 순 매도하는 흐름이었고 뭐 크진 않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3,700개 정도 순 매도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51조, 신용융장구 20조, 고객 예수금하고요. 신용융장구 수준은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는 어제 미국 증시는요, 나스닥 기준으로 어제 테슬라가 10% 급등했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 호재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좋았는데 그 현대오토에버는 급락했죠. 그래서 이게 좀 시장 성격이 약간 속도 조절 흐름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지수 측면의 어떤 흐름에서의 종목들 연동된 흐름들이 좀 펼쳐진 것 같고요. 어제 S&P 다우도 이제 플러스였고, 오늘 그 일본 증시는 0.9% 정도 올랐고, 홍콩 항생은 0.6% 빠졌고, 대만은 0.8% 상승, 상해는 0.18% 하락. 그러니까 같이 하락했고 같이 상승했고 이런 분위기보다는요, 국가별 증시 특수성에 따른 어떤 움직임을 좀 보였다. 한국도 우리만의 이제 특수성으로 좀 움직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 단의 어떤 영향도는 지금 현재 낮아져 있는 상태,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좀 크게 하락한 건 아닌데 종목별로는 좀 세게 하락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분석에 있어서는 또 하락으로 간다 이런 어떤 분위기 연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코스피 지수 흐름은 480여선을 빠르게 이제 돌파하는 흐름은 좀 전개 못하고 있네요. 요 이제 장기 매물을 좀 소화 계속하는 그런 구도인 것 같고, 코스닥도 여기서 치고 나가진 못하고 지금 중기 이평선 부근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 정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보시면 나스닥은 이렇게 그래도 상승 추세 어떤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 S&P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제 흐름이고요. 그래서 매크로단의 어떤 영향도는 좀 낮아져 있고, 오늘 KB스타 이제 2차전지 인버스 ETF 이게 이제 상장을 했는데, 보통 ETF가 10,000원에 상장하는데요, 이게 20,000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투심에 좀 영향을 미치긴 했다고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직 혈성이 크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에는 좀 센티상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쪽으로 좀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0.4% 정도 빠졌고 추세를 하락으로 가는 흐름은 아닌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0.6% 상승했고, 오늘 반도체 주요 종목들은 좀 좋았어요. 최근에 이제 조정이 길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종이 내려가고 하면 우리가 전체 장의 어떤 움직임이 매크로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지만, 업종별로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거 좀 팔고, 좀 과도하게 이제 고평가돼 있다 싶은 것들은 또 팔고 이런 식입니다. 또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또 사고, 수급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돌리는 측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즈아 같은 어떤 장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코로나 직후 이제 유동성 장세 같은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수익이 나면 그 이익 실현도 하고 하면서 그걸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만큼 좀 단기간에 좀 급등한 최근에 로봇주들이 좀 부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수적인 어제도 이제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로봇주들 좀 많이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일부 종목은 좀 고점을 찍었다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이제 전략에 담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LG엔솔이 1.6% 빠지고 이 좀 약세 기조의 흐름을 좀 이어가요. 예,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어쨌든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이요 개인 투자자가 이제 좀 이제 지금 가격대 이상에서 대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다 안 간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지점에서는 진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산 지점은요 개인 투자자들은 뭉치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좀 분위기에 투자 심리에 이렇게 막 요동치는 그런 누군 막 팔고 누군 뭐 그래도 저가 매수도 하면서 외치면서 사고 뭐 이게 거기에 이제 막 그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뭉치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뛰어든 가격대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안 가고 뭐 이런 문제보다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가질 공산이 커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이런 기업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변동성 내지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특성이라고 좀 해석하고 이해하면 좀 맞다고 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 60에서 이탈하고 이제 120선 이제 탐색하겠죠. 지지 테스트.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셀트리온 같은 이런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은 이제 기업들도 종목들도 변동 자체는 좀 이렇게 좀 나오죠. 예, 딱 로버스트하게 이제 쫙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게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은 이제 어떤 뭉치기보다는 뭐 10% 이익 나면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추가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뭐 좀 대체적으로 좀 조정 섞여 있는 네이버 같은 종목이 그래도 3%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피 쪽은 시총 상위주가 대체로 좀 약세 기조였고 오늘 삼성 SDS 이제 그 AI 생성 AI 발표했는데 발표하니까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시총 상위주들이 좀 빠졌죠. 포스코 DX 같은 것도 이제 10배 이상 올라왔는데 부담을 느끼는 가격권인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LLF는 오히려 이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HL도 7% 상승하면서 장기평 붙였는데 오늘 바이오가 엄청나게 강했죠. 알테오젠 14% 급등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 거래량 터트리면서 시총순위 10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단기 수급이 이제 일부 뭐 로봇이라든지 2차전지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요 바이오로 대거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쪽은 상반기 내내 이제 물량 모아가는 어떤 전략 커버를 드렸는데 이제는 매집이 다 됐나 봅니다. 예, 슈팅을 날리고 이제 시세를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이 전개됐다는 것은 원하는 만큼의 물량들을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다리던 그런 바이오 쪽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메이저 수급이 이제 상승으로 이제 확연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참 오랜 기간 많은 분들 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승 전환을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신약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내에서 주도권을 쥐는 모습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오 업종은 그 덴탈, 미용, 또 이제 AI 영역의 종목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 바이오 업종의 그 바이오 업종 지수, 이제 헬스케어 업종 지수의 흐름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시총 비중이라든지 이제 뭐 주도력을 짓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저점을 다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 정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약주가 움직여야 되죠. 예, 신약주가 움직이면 이제 코스닥 업종 지수가 움직이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예요. 요거 보시면 지금 장기평선 부근 지금 올려세우는 형태, 최근에 지수보다 강한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이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2차전지였던 그 바통을 이제 이렇게 넘겨받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론 그룹주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거 이제 시총 비중이 크잖아요. 바이오 업종에서. 근데 그쪽은 이제 주도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신약주가 주도하는 흐름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다.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에 포함된 그런 신약주도의 포인트를 좀 가져보자. 뭐 유한회는 이제 뭐 코스닥은 아니지만 신약주의 대표격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내고 있고, 또 이제 보로니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약주 대표격이죠. 코스닥 시장에 있고, 역시나 이제 리딩 성격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지금 뭐 여기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바이오 종목들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정배열 전환의 구도 흐름으로 이제 전환되는 명확한 모습들을 띄고 있고, 명분이 이제 뭐 뚜렷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석하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ABL바이오 같은 기업도 이제 장기평 매물, 이제 거래가 터져야 되죠.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고, 레고캠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터트리고 있죠. 장기 매물을 돌파하는데 거래가 안 터지면 그거는 트릭이지 그 진성 돌파가 아니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장기 매물들을 소화하고 돌파하는 흐름이 진짜 상승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운바이오 같은 기업도 바닥권에서 뭔가 이제 좀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개시키고 있고, 셀트론 그룹주는 2% 정도 빠졌어요. 셀트론 헬스케어. 자, 또 약보합 정도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의 이제 신약주들 중심으로 좀 강한 기조 흐름을 보여줬고, 덴탈 쪽이라든지 미용 쪽은 이제 조종 성격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주도권을 좀 이제 내어놓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이제 그래도 상대로 강했죠. 뭐 ISG 같은 경우도 2.6% 상승했고, HSP도 이제 2.7% 상승이고, 테스트 5%, 유진테크 3% 이런 기업들도 좋은 모습을 띄면서 플러스 전환되는 종목들, 양봉 전환되는 종목들 좀 많이 보입니다. 지오 엘리먼트 같은 기업도 8%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이제 종목들 이제 조정 성격이었는데요. 뭐 루닛 같은 경우도 뭐 유상증자한 지점이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지점이고 12% 빠졌고, 뷰노도 7% 빠졌고, 딥루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6% 빠지면서 이제 좀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띄고 있습니다. JLK 이런 종목도 지금 여기서 변동을 크게 만들잖아요. 이제 이런 데서 뭐 굳이 그래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점에 좀 도달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섹터도 한번 짚어보죠. 로봇 섹터가 최근에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대장주를 봐야 돼요. 레인보우로 거의 이제 고점 찍혔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예. 뭐 그 이상 올라가는 건 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요, 끝까지 고점을 취하겠다는 그 욕심 자체가 결국 이제 좀 투자를 좀 그르치는 경향이 크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뭐 엑시트해도 사실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 로보틱 상장 앞두고서는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슈팅을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지, 매수의 어떤 추격 매수의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아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산 로보틱 상장해버리면 껍데기라 가지고 지분은 많이 가져도 사실상 그 모멘텀을, 성장에 대한 그 모멘텀을 신규 상장한 종목에 다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홀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SPG도 5.8% 빠지면서 좀 부담스러운, 단기적인 어떤 시세 분출에서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들 이렇게 좀 전개시키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슈팅 났던 뭐 RS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는 SP 시스템 어제 이제 상한가 쳤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쪽으로는 이제 현대 오토웨버가 오늘 세게 빠졌어요. 14%, 15%. 특별히 악재가 있다기보다는요,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지금 양봉을 연속해서 만들면서 이제 가파르게 각도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실현 성격의 물량들이 한꺼번에 좀 쏟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뭐 P1T 이런 것들은 뭐 상쳤죠.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는요, 뭐 이게 뭐 끝마무리 지점 이런 식은 이제 전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고, 계속 투자 대상의 어떤 종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저는 체크하고 이제 커버하면서 또 이번 조정을 또 저는 기회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 부분을 조금 핵심적인 기업에 포커스를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2차전지 업종은 뭐 전체적으로 좀 조정 성격이었으니까 뭐 ETF 부족이 일단 뭐 설정에는 크지 않지만 투자 심리에는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투자 심리의 어떤 악화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 심리잖아요. 심리. 약간 감정 개입된 약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어떤 흐름은 아니죠.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펀더멘털 방향성이라든지 또 이제 대중이 많이 들고 있는 지점에서는 울퉁불퉁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차전지는 뭐 장비 섹터의 어떤 흐름을 저는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발주 모멘텀에 대한 포커싱을 가진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증시에서 어제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여기 장기 평선 계속 지지력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10% 상승했고, 테슬라 이게 10% 상승한 게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요, 이 글로벌 IB죠. 이제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이제 의견을 이제 표하면서 자율주행 프레임으로 이제 붙이는 건데요. 결국 이제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이고, 이 전기차 판매하는 판매 기업이 아닌데 그런 쪽으로 실적 분석을 하고 분기 단위 분석을 하는 건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만드는 슈퍼컴퓨터 도입 호재라고 하고 있고, 목표 주가 $400로 상향 조정을 했다. 테슬라가 개발한 슈퍼컴퓨터 도조가 기술 부문에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테슬라가 도입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평가 가치를 최대 664조를 높여줄 수 있다. 도조는 인공지능, AI 기술 등을 활용해서 테슬라의 전기차 주행 데이터를 토대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슈퍼컴퓨터죠. 일론 머스크는 이제 지난 7월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가 24년 말까지 도조에 1조 3,200억을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테슬라는 내년 10월께 도조가 100 엑사플롭스 1초 인명경번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 능력을 달성해서 세계 최강의 컴퓨터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보다는 이제 나중에 이제 부각받을 이 자율주행 소프트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목표 주가 상향을 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파급된 것 같고요. 이 도조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제 사람 없이 그냥 로보택시 도입을 가속하고 향후 자율주행 관련된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죠.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사인 기술 회사인지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는데요. 테슬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동력은 결국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수익이 될 것이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떤 밸류를 인정받으면서 주가 퍼포먼스를 낼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저도 이해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흐름이, 테슬라는 계속 모아가는 주식이죠. AI 모멘텀, 어도비, 그리고 이제 오라클, 이런 기업들, 거기에 부합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향후에 또 XR 관련된 모멘텀은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든지, 애플도 이제 스마트폰 중국에서 좀 못 팔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애플카란 또 자율주행, 그리고 XR 시대의 여러 대치는 이제 선두주자,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조만간 부각시킬 거라 봅니다.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핵심인데요. 애플은 뭐 데이터를 이제 가진
그런 빅테크 기업으로서 인공지능에서도 분명 두각을 나타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뭐 구글, 애플도, 알파벳도 이제 좋은 모습 띄고 있고, 최근에 뭐 바이오 쪽으로는 릴라일리 계속 신고가 흐름 내고 있죠. 이러는데 무슨 뭐 하락장이 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런 영역으로 계속된 시장의 신고가의 흐름을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네이버가 이제 제일 많았네요. 970억. 그래서 네이버의 어떤 흐름. 넷마블도 14% 튀었습니다. 와우, 이 바닥권 탈출하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큰 변동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는데 수급도 역시나 알테오젠 에이빌 바이오가 100억대 이상 수급이 들어왔고 와이즈 엔터주 쪽에 종목이 78억 들어왔습니다. 차별토도 바이오 종목이고 퓨런티어 자율주행 쪽이죠. 오늘 상한가 쳤고 이런 종목들 텔레칩스도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분류하는 게 맞겠죠. 바이오 쪽도 이제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구도 흐름은요, 뭐 약간 속도 조절 그런 측면의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주도주의 흐름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뭐 로봇주들 일부는 좀 부담 있는 시세에 분출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네, 하여튼 뭐 시장이 조금 가다가 브레이크를 조금씩 잡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뭐 종목별 장치라 가지고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둔 전략으로 계속 대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심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구름을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